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59번째 시간입니다. 59번째 일기장을 또 공개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제목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날마다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오늘은 또 일요일 날이다. 아침에 큰아들네 들려가지고 함께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점심 먹고 각자 슈퍼셀 식구들과 커피 타임과 슈퍼셀은 구역 식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커피 타임과 나눔을 하고 아들 가족과 함께 시장에 들려서 과일 좀 사가지고 아들 집에 가서 함께 과일을 먹으며 스마트폰 다운로드를 받았다. 폰으로 라디오 듣기와 책 읽어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았다. 정말 신기하고 너무 편한 세상이다. 폰으로 TV도 보고 책도 읽어주고 라디오도 듣고 정말 안 되는 게 없다. 3시간 반에 3시 반에 아들과 성가대 또 칸타타 연습을 하고 6시에는 우리 슈퍼셀끼리 송년회 겸 오리고기 전문 식당에 가서 또 밥을 먹고 또 밥 먹은 후에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비싼 커피를 먹으면서 내년도 교회적으로나 각자 믿음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감사하다. 성가대 대장님이 해마다 성탄절만 돌아오면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곤 하는데 올해도 예쁜 타올을 선물을 했다. 포장을 어찌나 예쁘게 했던지 꼭 케이크같이 포장을 했다. 성가대원 모두가 다들 좋아하고 감사를 했다. 주의자 권사님이 올해는 유난히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도하고 있다. 가사 하나하나의 뜻을 설명을 해주고 또 모션을 써가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을 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다. 찬양은 모두 내 곡이다. 이 네 곡을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성탄절에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 받았으면 한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한다. 2013년 12월 달입니다. 12월 22일 성탄 전야 오늘이 24일 날이다. 7시부터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 유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등에서 여러가지 연극과 춤 너무 다양한 행사를 했다. 너무도 다들 잘한다. 특히 청년회에서 했던 연극이 정말 너무 잘한 것 같다. 스토리가 있는 연극이었으며 노래와 함께 춤도 추고 정말 감동적이었다. 오는 길에 파리바게트에 들려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아들 집을 방문했다. 가니까 피자와 보쌈을 먹고 있었다. 이왕에 먹는 거 한 동네 사는 엄마도 초대해서 함께 먹었으면 더 모양새가 좋으련만 애들은 나를 초대하지 않았었다. 함께 먹고 케이크도 펴놓고 사진도 찍고 오붓한 성탄절 이브를 즐겼다. 제가 이날은 24일 날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아들 집을 방문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굉장히 무안했을 겁니다. 둘이 젊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또 오붓한 시간도 가지고 싶겠지요. 저도 시어머니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날은 제가 좀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날 다음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저께 있었던 일을 적어보고자 한다. 혼자서 생각해보니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적어본다. 어제 교회에서 성탄절 2부 행사 끝나고 난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보내고 싶어서 손자가 좋아하는 뽀로로 케이크를 사가지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아들이 전화 받는 태도가 약간 한 박자 늦게 말을 하는 것이다. 약간 난처한 투로 말을 했다.
지금 뭐 먹고 있는데도 지금 뭐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이 그럼 엄마도 함께 먹으면 안 되겠니? 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예 그럼 오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 난 그때부터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때인데 엄마 혼자 사는 거 알면서도 오늘도 하루 종일 나는 일을 하고 이런 때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들 집에 들어서니 피자와 보쌈을 시켜서 식탁 가득히 차려놓고 먹고 있었다. 며느리 표정이 약간 기분 좋은 표정이 아닌 듯 했다. 난 케이크와 우리 아들 바지 고친 걸 3개와 며느리 임신복 바지와 함께 가지고 갔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없었다. 내 생각에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왜 오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만 같았다. 내가 봐도 못다 먹을 음식이었다. 생각이 있다면 이왕에 돈 쓰는 거 어머니 교회 끝나고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가세요 했다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았겠나. 난 한다고 아들 며느리한테 하는데도 애들은 마음을 확 열지 않고 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 애들이 생각이 부족한 건지 난 아들 결혼 후부터 성탄절만 돌아오면 꼭 케이크를 사다 주곤 했었다. 그렇게 했으면 성탄절에 어머니와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건데 혼자 사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말을 솔직히 애들에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마음에 묻어둬야 되는지. 차려진 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건데도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얼마나 생색이 나는 건데 엄마랑 같이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은 쟤들이 좀 생색이 나는 일인데 평소 같았으면 서운한 생각 나는 안 한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내가 24일 날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니까 아들이 24일 날은 늦게 온다고 했었다. 그래서 말일날 31일 날로 나를 잡았지만 24일 날 함께 하면 31일 날은 안 만나도 되는 일이었다. 결혼시켜 놓으면 다 남된다고 말들을 하던데 정말 혼자 고생해서 길러 놓으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니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다. 이게 어저께와 연장선상의 그런 일기입니다. 제가 이때 굉장히 서운했나 봅니다. 지나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또 젊었을 때 젊은이들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들네랑 연포탕을 먹다. 25일 성탄절 날은 잘 지냈다. 칸타타를 기대 이상으로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성가대 대장님이 오리 훈제를 사주셔서 다들 잘 먹었다. 26일 날이었다. 7시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는 말이 저녁 식사 엄마 안 하셨으면 함께 연포탕을 드실래요? 그렇게 말을 한다. 처음 들어보는 연포탕. 난 연으로 만든 음식인가 했다. 가서 보니까 낙지로 해물탕처럼 맑게 끓인 탕이었다. 시원하고 맛있었다. 31일 날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애들이 왜 이러나? 나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저께 일들은 내색하지 않아두고 조금 더 내색하지 않고 그냥 기분 좋게 밥을 먹었다. 며느리가 있다 보니 속마음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우리 며느리가
오해를 사면 더 복잡해지니까 웬만하면 나는 말을 안 한다. 세월이 가고 저희들도 좀 나이를 먹으면 부모 마음을 이해하리라 나는 생각한다. 혹시나 24일날 있었던 일이 미안해서 오늘 식사나 하자고 한 것인지, 자식도 가정을 가지고 사니까 무슨 말이나 또 행동 모든 것들이 자식 대하기가 모든 게 다 조심스럽다. 세월이 가면 다 잘 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 마지막 토요일 아침에 친정 올케에게 전화 안부를 물었다. 언니 오늘 집에 있으면 놀러 가도 되겠느냐고 말을 했다. 어쩐 일로 오라고 한다. 그동안 몇 번이나 내가 가려고 전화를 했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했었는데 5시쯤 가게 문을 닫고 쌀 한 포를 가지고 오빠 집을 갔었다. 올케가 반갑게 맞아준다. 오빠는 요즘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동생이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올해 연세가 72세다. 이 오빠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이 오빠는 모토로라를 평생을 다녔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모토로라 입사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다니셨는데 또 퇴직을 하고 집에서 좀 놀기가 무료하고 올케도 또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4층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케가 용돈을 주지 않아서 일을 하신다고 한다. 올케는 평생을 돈 6가구 월세를 받고 올케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여간 우리 올케는 성격이 참 독특한 분이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다. 돈은 절대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돈이 없다고 말을 한다. 친정도 왕래 안 하고 친구도 왕래 안 하고 시집 식구도 왕래하지 않고 다 끊고 살고 있다. 유일하게 내가 꾸준히 다니면서 오빠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내가 다니고 대화를 하는 편인데 속마음을 정말 알 수가 없다. 살림은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는지 호라비 살림집은 저리 가라다. 손마다 썩은 음식들이 다 들어있다. 언니가 슈퍼에 갔을 때 슬쩍 내가 주방을 보니까 정말 싱크대며 냉장고 말할 수가 없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었다. 오빠하고는 남처럼 사는 줄 아는데 내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오빠를 대하고 있다. 오빠가 아파서 병원비를 달라고 해도 돈을 안 준다고 한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정말 수수께끼다. 8시쯤 되니까 조카가 일이 끝나고 들어온다. 조카는 주유소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43이라고 하는데 결혼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다. 난 8시 반쯤 오빠 집에서 나왔다. 올케와 조카는 내 차에 떠날 때까지 배웅을 해주었다. 내 차가 떠날 때까지 배웅을 해주었다. 우리 조카가 하는 말, 우리 집에 유일하게 우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은 고모님 한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몇 년 만에 오빠네 집을 다녀오는 내 마음 참 찹찹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지로 신정 휴가를 떠나다. 우리 집은 해마다 신정에는 양지 리조트로 휴가를 다니고 있다. 올해도 친정 형제들과 함께 휴가를 갔다.
올해는 처음으로 날씨가 어찌나 포근한지 가을 날씨 같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막내 올케가 참석을 하지 못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참석을 못한 것 같다. 우리끼리 음식도 해먹고 그동안 오빠네 가정사를 진솔하게 나누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올케가 없으니까 오빠가 술 한잔 하시고는 정말 마음을 열고 자기 가정사를 다 말을 한다. 듣고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빠의 사업 실패, 계속되는 불경기와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나 이 오빠는 참 성공한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기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계속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고요. 결국은 사기를 당해서 크게 손실을 본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해주었다. 그로 인해서 언니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처제와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돈 문제들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처갓집과도 멀어지고 오빠가 크게 사업을 할 때 처제를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오빠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처제 돈도 아마 꾸어다 썼나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잘 나갈 때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었지만 돈이 어렵다 보니 이 문제 저 문제 너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였다. 올케와도 자주 다투다 보니까 대화도 없고 각방 쓰고 산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빠 말로는 옛날에는 생활비를 월 5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 지금은 120만 원을 준다고 한다. 오빠는 은행 대출이다 뭐다 해서 한 달 생활비 빼고 매달 5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이다. 오빠 나이에 엄청 많이 버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올해 62세다. 올케는 그동안 취미생활과 친구들을 다 끊고 올케는 취미생활을 했던 거 뭐 친구관계 이런 것도 수준 있게 친구도 사귀었겠지요. 생활 수준이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과 취미생활을 다 이제 중단했는가 보더라고요. 집에 있어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체육센터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고 한다. 사모님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취미생활 다 끊고 친구도 안 만나고 체육센터 식당에서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도 오빠가 사업에 열심히 하다 보니 2, 3년 후에는 재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말을 해줘서 듣던 중 반가운 말이었다. 올 휴가는 특별한 휴가였으며 시간은 어찌나 빠르게 흐르던지 윷놀이도 하고 산으로 산책도 다니고 사우나도 다니고 오는 길에 우리는 막내 올케 집으로 가서 올케 얼굴도 보고 위로를 해주려고 우리는 다들 가자고 의견을 모아서 올케 집으로 여자들만 갔다. 올케의 야윈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 나는 언니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냥 언니를 안아주었다. 언니 많이 힘들지? 이렇게 말했다. 위가 안 좋아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한다. 원래가 날씬한 사람인데 허리가 아주 개미처럼 돼 보였다. 올케와 신우이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올케 말을 들어보니까 오빠 말과는 또 딴판이었다. 돈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언니의 최대 고민은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다. 이성 문제였다. 난 정말 금시초문이었다. 깜짝들 놀랐다. 오빠가 골프도 잘 치고 말수단도 좋다 보니까 확증도 없이 오빠의 행동이나 언행이
밖에 여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언니가 자꾸 의심을 하고 짜증을 내니까 오빠도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니 자꾸 말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 서로가 관심 없이 대화를 안 하고 사는 것 같았다. 무관심으로 사는 것 같았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언니의 속이 풀어질 것 같지도 않았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었다. 난 무조건 언니를 위로하고 우리들은 5시가 넘어서 언니 집을 나왔다. 오빠가 언니 마음을 풀어줘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누이들은 그냥 위로밖에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위로만 해주고 나왔다. 그동안 언니가 우리 집으로 시집와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뭐든지 잘했었고 잘 살아왔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도 괴로운 일이다. 난 언니와 눈물을 처음으로 보았다. 언니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같은 여자인 나도 마음이 아프고 울컥해서 나도 함께 울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유, 지나간 일을 생각하니 참 꿈만 같습니다. 다 시간이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